네, 어서 오세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저는 잘 잤습니다. 배꼽을 좀 자꾸 웃다 보니까 웃으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키케로가요, 법의 기초는, 권력의 기초는 의무와 헌신을 다하는 사람의 공신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2100년이 지났는데, 피에르 보르디유도 그랬습니다. 권력은 여러 자질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구성된다. 사람들이 믿어주면 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믿어주면 독재를 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게 서구 정치학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마키아벨리도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때 독재는 좋았고 공화정이 해를 주지 않았다. 뭐 장보댕, 뭐 몽테스키에 뭐 다 그랬죠. 칼 슈미트까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조건이 있어. 대신 독재를 허용하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 공신력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믿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기를 정확하게 짧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연장한다 하더라도 짧게 하라. 이게 은근하게 대통령제랑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요. 그 대통령제는 원래가 독재예요, 실은. 그리고 국회 해산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반민주적인 제도라고, 이게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한국이 어쩌다가 대통령제 같은 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임시정부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임기를 한 6개월 정도, 로마 제국 때는 임기를 6개월 했거든요. 6개월 했습니다. 그거 계속 연장했어요. 근데 원로원에서 쉽게 연장을 해주는 거죠. 원로원이. 그 원로원은 뭐 상원이잖아요. 전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신력이 공신력을 뒷받침해 주니까요. 로마 제국의 독재는 매우 성공적이었죠. 그랬습니다. 이 로마 공화정 때 94번의 독재가 있었는데요. 임기를 어긴 적은 딱 6번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 로마 독재자는요, 임기 후에 귀농했고 농사 지으면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딱 공신력에 근거했고 임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줄리우스 시저는 임기를 4번이나 어겼죠. 자기 혼자 독재하겠다고 4번이나 연장하고, 자기 혼자 지금은 위급 상황이다, 나라가 위태롭다고 자기 혼자 꿈꾸다가 4번이나 독재를 연장하다가 브루투스 같은 원로원 60명한테 칼에 찔려 죽었죠. 그냥 한 번 칼에 찔렸으면 그냥 죽지. 뭐 하려고 자꾸 반항하다가 한 번 더 찔리고 한 번 더 찔리고 23번이나 찔렸다고 말이에요. 공신력을 잃었으면, 즉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면 하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고. 대중한테 한때 인기 있었다고 그걸 못 잊고 독재를 연장을 해?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이 주어진 임기도 굉장히 길잖아요. 한국에 5년. 그 임기 동안에 계엄을 또 때려? 이런 정신병이 어딨냐고. 계엄을 때리면 계엄령 때문이라도 군사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군대 하나 장악을 했나? 그래서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역사는 한 번은 비극, 한 번은 희극으로 건다더니 어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요, 잠을 참 잘 잤어요. 아니, 계엄을 하고 싶으면 우리 자준 라디오한테 물어보고 하든가. 우리 영상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쿠데타가 성공하느냐. 그 7가지 조건을 만들어줬잖아. 성공하는 쿠데타. 그거 좀 공부하고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공신력도 떨어진 주제에 허세 혼자 부리면서 뭔 소리를 밤에 그런 짓을 했을까? 실은 웃을 일은 아니죠, 이게. 쉽게 넘어가려고 웃겼다 그랬는데, 권력은 공신력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현실이나 경제라면 뭘까, 정치 환경에서 공신력은요, 반 이상은 다 허세예요. 공신력이 뭐예요? 저 사람 믿을만하다, 이런 믿음이잖아. 이게 실제 실력에 기대겠어요? 반 이상은 다 허세라고요. 그리고 대중들은요, 이상하게요, 오래 지내고 지켜본 사람보다 툭 하고 튀어나온 사람을 한테 믿음을 더 줘요. 그게 원래 대중이라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믿음을 줘버린다고 쉽게 휙 하고 줘버립니다.
발등 그래서 찍은 거예요. 아니 국회 문을 열어놓고 계엄령 때리는 바보가 어딨냐고요. 난 지금 2번 봤네요. 1981년 스페인에서요. 쿠데타를 일으켰긴 일으켰는데 이 군인들이요. 국회에 들어가서 일으켰어요. 안 웃으려고 그래. 도둑놈이요. 무장한 경찰들이 가득 득실되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가진 거 다 내놓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랬어요. 이 쿠데타 그 중령인가 있어. 그 중령한테 야, 총 안 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쿠데타 그 중령이 수괴가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징징징징 짰다고. 그래가지고 카를로스 국왕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 쿠데타 뭐야? 니네 하지마. 그랬더니 총 다 내려놓고 다 체포돼갖고 30명이 체포됐는데 30형씩 받았어요. 그래도 나라가 카를로스 국왕이 그래도 야야 쟤네들 이제 대충 좀 사면해 줘라 그래갖고 한 8년 정도인가 형 받고 다 풀려났고 그냥 농사 지으려고 다 고향으로 되돌아갔죠. 국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국왕은 말입니다. 국왕 한마디로 국민들의 피를 다 흡수해가요. 이 국왕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 이 근대주의자들이 민주공화주의자들이요. 왕정을 비판하려고 그렇게 왕에 대한 역사 왜곡을 했지만 저 같은 서양사학자가 봤을 때 악한 왕보다 선한 왕이 100배는 더 많았습니다. 원래 왕의 역할이 그래서 그래요. 한국은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피를 그렇게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스페인처럼 국왕이 한마디만 딱 하면 끝나는 게 원래 왕정체제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원칙은요. 백성을 보호한다에 있기 때문에요. 왕의 한마디가 모든 쿠데타를 좌절시킨 경우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한국처럼 왕이 없는 나라는요. 국민이 직접 나서갖고 피를 많이 흘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잘 가시고 공신력은요. 흐르는 물과 같죠. 공신력을 차지해야 권력을 잡기 때문에 오래가는 공신력이 뭐가 있을까? 이 신이 있잖아요. 신. 교회가 그래서 신을 핑계를 댔고 왕들도 그랬습니다. 왕권 신수설을 핑계대면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그랬다고. 공신력을 찾으려고 그랬다고요. 이 신을 등에 업고 있으면 공신력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금방 다시 살아납니다. 예, 사람들한테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실은 허세인데요. 이 허세가 실은 실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허세를 오래 부리면 실세가 돼요. 신성로마 제국이 대표적이잖아요. 중세교회가 신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홀리. 한국말 같으면 뭐랄까 개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거. 개 무서워 뭐 이런 것처럼 형용사 단순한 형용사라고요. 고유명사가 아니라고요. 홀리 처치, 홀리 로만 처치 뭐 이런 식으로 써 항상 앞에다 홀리를 붙여. 지나가면서 인사는 헬로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 탄생 초기부터 10세기부터 만들어진 그 문서들이 있어요. 문서들을 번역하는데 19세기 학자들이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홀리라고 하는 단어를요. 소문자로 쓰고요. 로만 임파이어를요. 대문자로 썼어요. 다시 말해 홀리라고 하는 단어는 19세기까지도 계속 형용사로 썼다. 즉 허세라 그 말이에요. 볼테르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볼테르는 뭐라 했냐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데 뭐 개소리냐 그랬거든요. 이 홀리 시트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볼테르 말이 정확한데요. 정확하게 맞아요. 뭔 소리를 해도 맞습니다. 신성하지도 않았고요. 로마랑 연결 지점도 없었고요. 제국도 아니었어요. 실은 엉성해가지고 무슨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무슨 제국이에요. 그래도 이게 이 신성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대중들은요. 뭔가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그 허세를 실세로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럽 국민들이 기독교를 신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등에만 업으면 된다고 믿었어. 그러니까 신성이란 말을 자꾸 붙였다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만들어준 로마를 계속 등에 업으려고 그 난리를 쳐왔던 거야. 아무 관계도 없는데. 게다가 제국은 무슨 제국? 제국이 실은 대다수가 자치국이잖아요. 서로 얼마나 싸웁니까? 차라리 연방으로 묶는 게 낫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신성이라고 하는 거, 내 등 뒤에는 신이 있다. 이렇게 대판 싸운 게 교황과 황제예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교황이랑 대판 싸웠다 이 말이에요. 싸움을 먼저 터트린 사람은 이제 교황이죠. 원래가 이제 한 220년 가까이 교황이 그 가톨릭 주교를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선출해 왔거든요. 지명도 하고 뭐 성직 매매도 하고 그런 살았는데 갑자기 1075년에 오더니 그레고리 7세가 나 말고 황제에게 주교 소임 받으면 파문해 버릴 테니까 그럴 줄 알아라.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 4세가 뭐하는 자식이야 저거. 교황이야? 네가 교황이야? 가짜 승려 주제에 말이 많아. 건방지게 나를 위협해? 이 왕국을 신이 준 거지 네가 준 거냐? 이러면서 대판 싸웠다고 말이죠. 둘 다 허세를 붙들고요. 실세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거죠. 이 공신력 싸움이라고요, 이게. 근데 공신력 싸움에서 이득을 얻어간 거는 대다수가 제국 내부의 자치공국들이라고요. 교황이 저렇게 허세를 부리네? 아, 그래, 잘 됐다. 저 황제한테 우리는 더 이득을 더 많이 뽑아내자. 그러면서 독일 지역 공국 군주들이 한데 뭉쳐갖고 황제를 재선출하겠다 그러니까 하일리 4세가 어이구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그럼 파문 철회하러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려야 되겠네. 그래갖고 로마 교황 측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레고리 7세가요 깜짝 놀라가 군대 들고 쳐들어오는 줄 알고 카노사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쳐버렸다고. 그랬더니 하일리 4세가 교황 성아 저기 내가 지금 군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사과하려고 가는 거라고. 근데 벌벌 떨고 있었어. 카노사에서. 허세만 부리다가 실세가 다가오니까는 도망쳐버렸다고 말이야. 그래갖고 이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불러요. 카노사에 가서 카노사에 있는 교황 그 문 바깥에서 3일 동안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속옷만 입고. 근데 역사는 그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지만 외교. 사람들은 카노사의 굴욕만 알지 그 이유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갖고요. 1084년에요. 황제 하일린 4세가 군대를 끌고 진짜로 로마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체포해서 폐위시켜버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꼬부기인 클레멘트 3세를 교황에 앉혔어요. 실세가 허세를 이긴 거죠. 그죠? 이 감옥에 갇힌 그레고리 7세는요. 시칠리아의 그 로베르 기스카르 이 바이킹한테 도움을 청했죠. 그 당시 비잔틴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로베르 기스카르가. 근데 걔가 끌고 온 군대가요. 비잔틴 프랑크인보다 알타빌라 이슬람 용병이 더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황을 구출해준 이들이 무슬림이다 그 말이에요. 교황의 진짜 실력이 이렇습니다. 교황은 괜찮아요. 무슬림이 어떤 말든 간에 자기만 구출되면 되는 거지 뭐. 종교랑 무슨 상관이야. 교황은요. 기독교인인 적이 별로 없어요. 실은요. 꼭 뭐 장자크 루소가 뭐 사탄이고 적그리스도다 뭐 교황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초반비부터 교황청 생기기 처음부터 기독교에 헌신한 교황들이 별로 없습니다. 허세만 부렸죠. 아무튼 이 기스카르의 시칠리아 모슬림 용병들이 교황만 구해주고 베드로 성당 금고 탈취하고 로마 전역을 약탈했고요. 신성 로마 제국 군대가 다시 들어오고 로마 민병대가 만들어지니까 도망치면서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로마 전체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창피한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예요. 1등이 물론 십자군 전쟁이지만 이 더욱더 창피한 사실은 말이에요. 이 베드로 금고가 약탈당했잖아. 200년 동안 모아둔 은근 모아거든. 200년간 모아놨습니다. 종교세로 그거 없어졌죠. 정신적으로 공신력을 완벽하게 잃어버렸어요. 물질적으로도 바닥을 쳤죠.
베드로 성당 짓겠다고, 보수 짓겠다고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버렸잖아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대중들은 따랐습니다. 왕이나 군주들은 자기들도 공신력을 얻어야 되니까 함께 했던 게 십자군 전쟁이고, 그래서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게 허세로 만들어진 공신력을 따랐던 교황과 왕들이었다고 말해요. 이 한 역사를 피비린내 나게 만든 이게 허세가 왜 생겼을까요? 어떻게 허세한테 공신력을 줄까요? 이건 대중 탓이에요. 사람들이란 게요, 실제보다는요, 상상을 좋아하고요, 기대감에 살고요, 희망을 좋아하고요, 이성보다 감정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칩시다. 과연 교회나 교황을 좋아할까요? 주 그리스도만 따를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2000년의 서구사를 쭉 보면 말이에요. 교황권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황제나 국왕은요, 예외 없이 인류의 죄를 저질렀고요. 교황권을 무시하거나 맞섰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백성들한테 온몸을 바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한테 저항한 대표적인 사람이 카노사의 그 하일리 4세, 그리고 교황을 아비뇽으로 보내버린 프랑스의 필립 4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교황의 허세를 우습게 알았던 단순한 사람이 1200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 2세였다 이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비스마르크가 있죠. 비스마르크는 종교나 이념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미워한 적도 없어요. 그냥 무시한 거예요. 항상 외교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황만큼 독일 제국에 영향을 끼치는 외국 군주가 없다. 헌법에 나오지도 않는데 교황의 권리가 이렇게 크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외교를 해야지. 싸우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절대 카노사 같은 데 가서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이다. 이 비스마르크의 굉장한 현실 정치라고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허세가 공신력을 얻으면 실세가 돼버립니다. 윤석열이처럼, 이명박이처럼. 공신력을 근데 잃었음에도 허세를 부리면 11세기, 14세기 교황들처럼 체포당하고 뺨 맞고 죽고 암살당합니다. 귀가 팔랑귀래서 공신력을 허세에 두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래요. 이 말 한마디에 공신력을 줘버리는 이런 가벼운 정치적인 의식, 이것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로마 제국처럼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 나라의 정치 체제를 유연하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 그런 부드럽고 자주적이고 비스마르크적인 정치가 한국에서 나오기 좀 어렵겠죠.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어려우면 뭐 앞으로 그런 일 또 당하죠. 어젯밤 같은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게 저는 더 두렵죠. 왜냐하면 정치의식이 너무 가벼워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만 그래요. 서구는 지금 더 심해요. 한국보다. 참 힘든 시대입니다. 진지하지 못한 시대예요. 감사합니다.